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대한민국 따라! 네, 자, 오늘 장은 그닥 뭐 방향성이 없었다. 혼자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장에서 뭔가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국내장도 좀 오늘도 영향을 받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은 헷갈리는 그런 시장인 그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종 중심으로는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강세가 나왔고 지난 8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던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를 좀 끌어왔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봐야 될 것도 많아요. 연준에서 또 베이지북도 발간한다고 그러네요. 하고 거기에다가 네. 주요 경제 지표도 유럽에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표 점검도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망도 남이따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2시간 동안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결책 확실하게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은요.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사전 접수 종목부터 볼 텐데요. 네. 오늘은 이 종목이 최근에 아주 핫했죠. 예. 자, 덕석입니다. 네. 2267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 사셨던 가격이 8,900원이에요. 8,900원. 네, 오늘 11%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약간은 수익권인 그런 상황입니다. 10% 정도를 갖고 계시는데 아직은 수익이지만 불안함이 지금 커졌을 것 같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8,900원에 30% 들어가셨다가 이제 급등 나오면서 10,000원대에서 20%는 수익 실현을 하셨고 10% 정도는 또 한 번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오늘 급락을 하면서 그래도 9,000원은 지켜주다 보니까 만약에 9,000원이 깨지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내년 총선까지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 테마 쪽으로 저희가 한번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네. 많이들 관심이 높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이사부터 우선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단기 차익 매물 대비입니다. 단기 차익 매물. 김영일 전문가는요? 다가오는 총선입니다. 네, 총선이 내년 4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시겠죠? 자, 우선 단기 차익 매물 대비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덕석이 이제 뭐 지난주부터 아주 좋은 흐름들 보여줬는데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급등 이후에 장대 음봉 만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아직 접근을 못해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저는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접근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덕성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아니면 뭐 가구 이런 데 들어가는 내장재, 합성 피혁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 회사가 또 사실 실적이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회사는 아니에요. 물론 재무제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그래도 뭐 적자는 아니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20년도에 50억 원대 영업이익, 그 다음에는 40억 원대, 그 다음 해 전년도죠. 작년 같은 경우는 50억 원대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뭐 40억 원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적자 기업 대비했을 때는 뭐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제 장기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갇혀있는 흔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거로 보기에는 조금 저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관점이고요. 실적이 나중에 또 한번 레벨업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번엔 이제 중장기로 넣어볼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출마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로 묶였고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표님 이제 그 대통령 묶여서 테마주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8월 달에
갑자기 또 초전대체로 묶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특징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쉬다가 갑자기 이런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럴 때마다 사측에다가 이제 조회 공시를 요청을 하면 뭐 관련이 없다. 아니라고. 근데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초전도체는 아예 사업성과 무관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정치 테마로 엮였을 때는 사실 뭐 엮으면 엮겠지만 그게 사실 애매하잖아요. 동문이라는 것만으로 그렇죠. 올라가는 것들이. 근데 뭐 이거를 항상 우리가 이때 올라가긴 하니까 시기가 오면은 단기로 공략을 해볼 만하겠지만 일단은 그때 지나면은 당분간은 굉장히 좀 오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딱 시세에 올라타지 못하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세 형성시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빠르게 분할 익절하면서 일단은 일부 비중만 좀 상방에 베팅을 해야지 이걸 계속 끌고 가다가는 한 번에 급락 나오면서 수익권에서 손실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일부 비중만 난 추가 상승에 조금 더 베팅해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만 추가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정도만 손절가로 올려 잡으시면은 수익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자 보시면 2021년도 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밀립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밀렸어요. 거의 뭐 1년 반 밀렸죠. 그리고 8월 달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고점 만들고 또 최근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물리신 분들은 지금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좀 반등 나오면서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여기서 이제 고점 만들고 또 한번 밀리면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기로 테마가 형성되면서 올라갔을 때 덕성은 좀 빼는 게 항상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요. 수급을 보셔도 아실 텐데 보시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딱 오르기 전에 그리고 오르기 직전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실제로 올라갔거든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조금 매수 담고 그다음에 올라가자마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던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별 이제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22일부터 엄청나게 세게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던지고 있는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보시면 22일 날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거의 비슷한 물량을 바로 던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투 쪽에서 나왔던 이런 수급 현황인데 보통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 많이 운영하는 게 이제 여기에 잡히거든요. 금융 투자에.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일 매수해서 다음날 파는 거래들도 많이 나옵니다. 보통 금투 쪽이 좀 상대적으로는 기관들 중에서는 좀 빠른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또 어제 샀다가 또 오늘 던졌어요.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는 단기로만 보고 있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내일장이 좀 반등을 조금 기다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은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 체크를 해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이제 총선 쪽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잡아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총선 테마로 올라왔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덕성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도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워낙에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는 초전도체였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초전도체도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이 많았었지만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전도체 테마로 이제 막 움직였었다가 이제 이번에 움직인 거는 결국에는 덕성의 사회이사가 한동훈 후보와 이제 같은 대학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또 엮이게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총선의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덕성이 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뭐 그런 기업도 아니고 결국에는 항상 약간의 테마단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이 총선에 관련돼서 이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저는 완전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최근에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받고 저점에서 물량을 잘 받아줬어요. 수급이 잘 받아줬었는데 결국 최근에 약간 이틀 전,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앞에 매물 구간을 더 이상 뚫어내지 못하고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초전도체 이슈에 의해서 상승에 잘 나왔을 때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구간을 다 소화를 해줘야지 덕성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저점에서 담았었던 물량을 그대로 이틀 전에 어느 정도 던져내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내년 이제 봄쯤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총선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올 텐데 결국에는 이제 뭐 덕성도 덕성이지만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뭐 엮고자 하면은 막 뭐 사회 이사든 아니면은 뭐 친구의 친구더라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가족 관계 뭐 친인척 관계더라 엮을 수 있는 다 건 엮어버리더라고요. 네, 스쳐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엮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덕성 같은 경우에 굳이 이 종목을 고집을 하고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덕성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수익이 나와줬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고 한 가지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하면 오늘 오후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매우 급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급변을 했느냐? 오늘 오전까지는 개별주가 마구 날뛰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급작스럽게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 들어가면서 오늘 뭐 로봇주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개별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수급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잠시간은 또 2차전지가 당분간 반등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개별주들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덕성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근데 가장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이런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워낙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총선까지는 그 총선 모멘텀이라는 게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기대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두 분께 모두 궁금합니다. 그럼 총선 전까지 두 분께서는 이 총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사님은요? 지금 시점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총선까지 네. 저는 아닙니다. 안 하실 것 네. 같고 워낙 또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니까 뭐 보이면 하겠죠. 아 보이면 한다. 꼭 네. 덕성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덕성 같은 경우에 너무 앞에서 말물 구간이 좀 많이 두터워서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좋다. 요거는 사야 된다 싶은 종목 정도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워낙에 또 위험도가 높은 종목군이라서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사님께서는 지금은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정치 테마투 접근할 때 이런 원칙이나 기준만큼은 꼭 지켜라 하는 게 있으세요? 일단은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이미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물론 이게 지금 시장이 사실 변동성이 워낙 크고 수급의 쏠림이 과거와는 달리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뭐 100% 빠진다는 건 아니니까요. 주식에 100%가 없는 것처럼. 근데 일단은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한다? 로스가 걸고 만약에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많이 들어갔다가 손실난 종목 매도하기가 어려운 건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매매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정치 테마주 들어갈 타이밍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총선이 좀 남아 있고 네.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담감이 좀 거품이 좀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 횡보할 때 그다음에 총선을 기다리면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 붙네.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이 테마 한번 형성되고 급등은 많이 나왔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서 몰리면 꽤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총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비중을 이제 줄여나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들어봐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는 30% 중에 20% 수익 실현하시고 10% 보유 중이세요. 네. 총선까지 이제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일단 30% 들어가셔서 수익을 20%를 챙겼다는 거. 수익을 창출하신 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편해요. 나머지만 조금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테마주는. 일단은 이 종목은 일단 시간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뭐 움직임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한 0.89% 정도 올랐었는데 일단 내일 동시효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저라면 그냥 미련 없이 일단은 비중을 또 절반 던지고
또 한 번 나머지 5% 정도만 또 추가 베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되돌림 안 나오면 저는 그냥 수익이 좀 남아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목표가 설정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손절가 기계적으로 걸어 놓으시고 하는 거는 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이지만 목표가는 1,500원입니다. 매도하신 가격이네요. 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8,500원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제 테마주다 보니까 이제 매매 원칙의 1번을 우리 이사님께 들어봤고,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매매 원칙은 첫 번째로 갖고 있는 게 수급인 건지,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대상홀딩스도 있고,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덕성이 그냥 딱 제일 으뜸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근에 이제 이 테마주들이 막 이제 날뛰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 시장이 굉장히 또 잘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움직임 자체가 워낙 이제 종목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 넘어가게 되면서 이쪽에서 조금 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덕성이 가장 대장주라고는 보여줘요. 워낙에 지금 저점에서 수급도 굉장히 잘 받아줬고, 그러면서 뭐 상승 자체가 굉장히 이 단기간에 컸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이제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엮으면은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 종목이 또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새롭게 스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 테마주는 분명하게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대응을 하자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그러면서 정치 테마는 원래 철저하게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당선이 되든 그렇지 않든 뭐 당선이 되면은 기대감 소멸로 되지 않으면 실망감으로 이제 주가가 막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대감으로만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고 기대감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덕성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쭉 죽어 있다가 한 차례 급작스럽게 바닥에서 쭉 수급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왜 이 수급이 들어갔을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덕성이 지금 현재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도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시선을 어느 정도 받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 또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덕성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덕성은 잠시 이제 뒤로 조금 밀어놔야겠죠.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잠시 밀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본 다음에 트레이딩을 노려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뭐 바닥권에서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종목들은 또 수급으로 티가 날 거니까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네. 덕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1,000원 구간에서 바로 윗꼬리 그리는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점은 오늘 저점 약간 8,8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즉 8,800원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그대로 더 하락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전 고점 11,000원 수준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11,000원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이 구간의 매물 구간에 부담을 느꼈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일단 목표가는 11,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8,800원 안내를 드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매도하는 쪽으로 어찌됐든 수익을 조금 보셨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실만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시장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매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리스크 관리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은 뭐 투자가 아닌 매매 관점의 종목이죠. 정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덕성을 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초순 이사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목표가 1,500원, 손절가 8,500원이고요. 김영일 전문가는 매도 의견인데 목표가 손절가 두 분 모두 다 비슷한 이 레인지 범위 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800원 제시합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토마토 진권통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아이디가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스마트 핸섬 가이님께서 증명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시원하게 뻥 뚫린 상담 해주시는 토마토 전문가님도 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보시면서 송원산업입니다. 자, 19,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19,400원이면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고 오늘 약간 손실 회복한 거죠. 30% 정도의 비중을 상당히 담고 계시고요. 수익도 났었는데 매각 이슈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런 손실로 전환 중입니다.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매각으로 뭐 4파전으로 좀 줄어들었다. 뭐 S-오일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약간씩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매수가 회복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송원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현재에서는 매각 기대감이 남아 있죠. 사실 이번 달에 이제 매각을 준비하고 있던 가장 기대했던 업체 중 하나가 이제 S-오일이었는데 요 기사가 이제 인수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빗 에쿼티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등 4개 회사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지금 매각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아직 시장의 관심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뭐 수익 구간까지 가는 데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를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화학 관련된 회사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실 뭐 폴리머 안정제 이런 거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 전 세계 2위 회사긴 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기술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화학 산업 뭐 전방 산업이 그렇게 좋지도 않죠. 그리고 최종 이제 사용되는 뭐 건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건설도 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지금은 바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씩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요 실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매각 기대감에 따라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1월 7일부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11월 29일까지 딱 이 거래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보면 글로벌 프라이빗 에쿼티도 있거든요. 사모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 선제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던질 수 있는 물량들이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던졌거든요, 최근에. 그럼에도 주식수가 계속 밀리지 않고 버텼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한 주가 하락 영향은 조금씩 줄어들 거고 외국인들만 크게 갑자기 던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추가 상승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기관들이 계속 던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의 매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량도. 그래서 기관들은 던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단계별로 계속 주가가 레벨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을 다시 한번 베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눈에 보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특히나 통화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냐면 25,5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부근에도 매물 저항이 조금 있지만 이 다음에는 조금 그래도 한산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25,500원대 부근부터 또 매물 저항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저항이 나오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요. 방금 말씀드린 저항대입니다. 25,500원을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00원 전저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송원산업은 매각 이슈가 포인트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외국인 수급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매물벽이 있는 25,500원 그리고 12,700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월청님이 남겨주신 지아이텍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500원이네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월청님이 궁금한 내용은 추가 매수 가격입니다.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는지 단기 목표가와 중장기 목표가도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아이텍도 많이 내려왔군요. 그러네요. 2,800원 찍고 그래도 좀 횡보하면서 3,000원 선 지켜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청자님은 3,500원대시면 그래도 조금 몇 달 고생하고 계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모멘텀은 2차전지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전지 장비 쪽도 있는데 가장 큰 모멘텀은 2차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작년까지는 워낙에 이제 이 실적이 그래도 쭉쭉쭉 잘 올라와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다루는 장비가 정밀 가공 장비 쪽인데 그쪽은 워낙에 이제 일본 쪽에 좀 의존도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새롭게 양산을 해내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까지 쭉쭉쭉 실적이 잘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로 넘어와서 약간은 그런 이제 성장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적자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주가도 같이 이 실적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2차전지 기업이 2분기에서 3분기 동안에는 쭉쭉쭉 올라가다가 약간은 또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같이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GI텍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수주량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GI텍 같은 경우에는 뭐 LG엔솔, 그 다음에 뭐 SK온, 뭐 삼성 SDI 등등 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에 모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차전지 업황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 같이 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해요. 반도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살아날 거고 메모리 업황 살아날 거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니까 결국에는 생산량 늘릴 거다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생산량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장비주들의 수혜가 될 거니까 소부장 쪽도 같이 수혜를 받는 것처럼 2차전지 쪽도 약간은 그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바닥 쪽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데 2차전지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뭐 LG 엔솔이나 뭐 그 다음에 다른 뭐 2차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잠시 생산량을 조금 줄이는 추세거든요. 워낙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왔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은 과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차전지 업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과도기에서 대중화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에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이상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약간은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은 이제 이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생산량은 늘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생산량은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당장 내년부터 다시 한번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전지 업황은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이 장비 쪽에도 수혜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또 IRA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뭐 전기차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셀 기업들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GI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GI텍이 결국에는 2차전지 종목들이 막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상승이 나오다가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던져내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던져내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뭐 상장 초기부터 쭉 바닥을 지켜줬었던 구간이고 3분기에도 실적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하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확보를 해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힘이 많이 좀 죽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이제 상승이 막 나올 때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힘이 많이 부재하고 물량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 자체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형성이 되려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GI텍의 수주량들을 늘려나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2차전지 장비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잡아주는 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향후에 장비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GI텍도 같이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보다 조금 미인 3,600원 정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이제 가능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또
주목받는 타이밍이 오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또 표시가 날 거니까 그때 추가 매수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이텍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지지해주고 있지만 수급의 힘이 많이 약한 상황이에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힘이 실릴 때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3,600원, 4,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정간나님께서 네오셈 올려주셨는데, 이거 이제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쪽이죠. 예, 5,500원에 사셨고, 20%를 담으셨습니다. 5,500원대면은 높은 가격대죠. 그때 한번 7월쯤 한번 치솟을 때, 그러네요. 그때 같이 들어가신 게 아닌가. 예. 그때 장중에 6,780원까지 갔었던 그런 네오셈이 되겠습니다. 지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20%라 비중이 적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네오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가격은 사실 크게 등락이 나오지 않고 조금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 회사의 어떤 현재 기술력, 그다음에 추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입니다. SSD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SSD가 불량인지 아니면 뭐 괜찮은 제품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검사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MBT 검사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온도라든지 막 습도, 이런 거 전기적 이런 거 외부 환경을 바꿔가지고 이게 잘 버티나 괜찮나 이 제품이, 그런 것들을 또 판별하는 검사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SSD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두세 개 기업들이 나눠 갖는 구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뭐 네오셈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뭐 한동안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영업이익이 2분기 때 51억이었는데 3분기 때 5억입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때도 4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분기 때는 좋았지만 나머지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이 눈으로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심이 좀 많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셈은 크게 흔들림 없이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업황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 쪽에서 계속 수주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매일 요새 듣고 있는 게 생성형 AI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대감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SSD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SSD용 검사 장비 수요도 동반 성장 가능하다는 부분이 내년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MBT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을 만들고,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주가도 바닥 만들고, 조금 더 내년에는 한 단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즉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지금 뭐 실적 괜찮고요.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관들은 아직은 뭐 크게 담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5,500원. 아주 최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라면은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여력이 있으시다면 한 5에서 10% 정도는 좀 생각을 지금 천천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전고점 영역에서 지금 저항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는 한 그래도 한 4,500원대 좀 뚫어주면, 이때쯤에 한번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한번 추가 매수를 평단을 조금 낮추시고, 그래야지 상당 고점 영역에 갔을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4,500원 정도 뚫으면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는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에서 중장기 자금이라면 저는 그래도 5,7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중장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중장기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5,700원까지 중장기 목표가 잡아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00일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200일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3,800원입니다. 그래서 3,8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700원을 중장기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고요. 중간에 이제 반도체 업황 좀 돌아서는 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고 4분기 실적도 반도체 실제로 업황 개선됐다고 하더니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네. 그래서 시장에서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면 이렇게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더 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4,500원 뚫으면 한번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간나님의 네오쌤입니다. 예, 매물벽도 알려드렸고 추가 매수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가격대 그리고 손절가 3,8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류종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포스코엠텍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32,000원입니다. 오늘 23,65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이후에 조금 변동성 보이면서 종목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시다.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한다면 매도 타이밍도 잡아주세요라고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포스코엠텍도 워낙에 좀 상승이 급하게 잘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좀 오랫동안 쉬어갑니다.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 그러면서 이제 뭐 리튬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뭐 2차전지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오후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이 상당히 반등이 좀 잘 나와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잘 나와줬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BM이 가장 좀 이제 상승폭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응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그룹주 내에서도 약간은 흐름이 좀 가장 약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리튬 관련된 그러니까 염호 관련된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양극재라든지 뭐 음극재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치 사슬 밸류체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이제 리튬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을 때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이제 이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양극재 가격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판가가 낮아지면서 무언가 실적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리튬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우려감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려감을 키우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탄산 리튬의 대체제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나트륨 리튬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단가가 훨씬 쌉니다. 단가가 훨씬 싼데 이제 안정성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에서 네. 나트륨 리튬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LFP를 약간 무시했었는데 그렇죠. LFP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이제 이 리튬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또 공급 과잉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에 반등은 할 수 있을 건데 큰 폭의 상승, 큰 폭의 회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튬에 대한 가격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포스코 그룹주 중에 가장 좀 탄력이 약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포스코 엠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러한 기업들은 어찌됐든 뭐 2차전지 사업을 당장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염호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치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포스코 엠텍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홀딩을 조금 더 이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차전지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크게 반응을 해주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차라리 뭐 포스코 퓨처엠으로 갈아탄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좀 매매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수가보다는 28,000원 정도로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물 구간이 그 구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000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안내를 드리고 결국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추가 상승 나오면은 뭐 이제 매수가까지 상승이 가능한 걸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등을 껴야겠는 껴야 돼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흐름 보고 추가적으로 이 저항 구간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차라리 이제 2차 전지 쪽을 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찌됐든 양극재 쪽에 확실하게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양극재 쪽에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접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이고요. 매도 타이밍은 28,000원 드렸습니다. 손실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그 손실을 수익으로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기용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노을입니다. 이거 이제 찾아보니까 의료 AI 쪽 이쪽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인데. 보통은 테마주로도 엮였던 글로도 것 엮여 있나 같아요. 보군요. 와, 예. 희한하네. 4,860원이니까 오늘 뭐 거의 노을이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에 좀 오전엔 괜찮다가 오후장에 약간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지금 3%밖에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기용님께서는 더 사도 되냐? 이걸 좀 여쭤보셨는데 좀 자세하게 추가 매수와 관련된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노을입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테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 매력적으로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넣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3%밖에는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술적 되돌림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한동훈 장관 출마와 묶여있던 종목인데 오히려 잘 안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그전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사실 이 회사가 지금 9월달 지금 차트가 지금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9월달에 보시면 급등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한번. 이때는 뭐 사실 뭐 정치 테마 이런 거로보다는 사실 유무상증자 결정 나오면서부터 권리작 때까지 쭉 갔거든요, 그냥. 그래서 일단 이 무상증자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미 조금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무중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개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네. 사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계속 있었던 같은 테마주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 오히려 얘는 그전에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최근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일단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던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을 지금 매수가가 4,860원이시니까 지금 매수가 부근이세요. 그죠? 오늘도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행히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되돌림을 누르시면은 그래도 수익권에서 조금 적당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에 반등 나오면서 양봉 흐름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목표가는 네. 한 지금 3%시니까 5, 6%까지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총 비중이요. 그래서 단가 절반으로 낮춰버리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5,500원, 그 다음에 2차는 6,300원. 1차 5,500원, 2차 6,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5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 일단 현금화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바닥권까지 내려왔을 때 10월 저점 부근이나 이때 차라리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손절가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은 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접근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기용님의 노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3%인데 총 5에서 6%까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 2차로 나눠서
1차 5,500원, 2차 6,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50원을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벌써 1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고 오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바로 빠르게 연결 가능하거든요. 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답답한 내용들 모두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고재관님이 남겨주신 코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콤? 네, 매수가는 4,600원이고요. 비중 5% 있어요. 발음이 귀엽네요. 코콤. 그거 되게 작은 기업이네요. 처음 그래요? 들어봐요. 그래요? 약간 좀 애교스러운 네. 코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도 5%로 아주 작게 들어가셨습니다. 코콤이라는 종목은 오늘은 4,59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도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단기로 들어가시면서 한 5,000원까지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인데 코콤이라는 종목도 급등 이후에 지금은 좀 횡보 박스권이네요. 5,000원까지는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코콤도 약간은 테마성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CCTV, 그러니까 코콤이 CCTV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수술실에 CCTV 이제 도입을 한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한 차례 막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떠들썩했죠. 네, 그때 이제 상당히 좀 떠들썩했었는데 사실 뭐 코콤이 사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이 수익성이 좀 큰 그런 이제 수익이 큰 사업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약간의 테마성 성격을 좀 많이 띱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콤에 약간 주가 급등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움직일까 봤더니 이게 또 이제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된다 만다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 그거랑 테마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김포에 사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엮으자하면 스쳐도 한 방이네요, 이거. 스쳐도 결국에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일단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윗꼬리 그리면서 추세를 좀 깨버렸습니다. 추세를 약간 하락으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시장에서 주목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 거래 대금이 4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최근에 테마가 형성이 되기는 했지만 이 테마가 형성된 것 대비해서 뭐 계속해서 물량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도가 좀 많이 죽어버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들고 갈 만한 매력도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 고점에 있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을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코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로 교체하는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콤입니다. 매도 타이밍 바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셀바스 AI 보겠습니다. 아리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네. 24,800원에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기 전에 한번 사셨다가 산 이후부터 좀 내려간 그런 상황이겠고요. 오늘 7%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10%를 들고 계십니다. 수익이 났을 때 못 팔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예,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가져갈 생각이 없으신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자, 2만 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셀바스 AI인데요. 자, 이사님 단기적인 전략을 궁금해하시네요. 네,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 홀딩입니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뭐 실버스 AI 같은 경우는 워낙 또 AI 쪽에서는 뭐 국내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AI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는 항상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메디아나 인수하면서 의료 AI 뭐 최대 기업이 거의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AI, 그다음에 의료 AI 이 둘 다를 할 수 있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관심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한 번쯤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지금 수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뭐 지금 꾸준하게 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안 담고 있었는데 지금 4거래일 동안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외국인들도 끊이지 않고 지금 중간에 잠깐의 차익 매물 정도는 나오고 있지만 요거는 약간 시장 흔들림에 따른 단기성 자금일 뿐이지 꾸준하게 지금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뭐 흐름은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다만 오늘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린 거는 이제 200일선 장기 이평선 저항이 좀 있었지만 여기만 잘 뚫어준다면 충분히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5% 정도만 좀 담으셔도 일단은 조금 더 수익으로 가는 길이 좀 짧아질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24,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다면 한 5% 정도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차 24,000원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상 올라가면 당연히 지난 올해 고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종목은 1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바스 AI 약간은 단가를 낮춰가지고 잘 나오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5% 추가 매수이고요.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 19,000원입니다. 네, 오늘 확실히 진단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 더 가겠습니다. 달마도님의 에스코넥 살펴볼게요. 8개나. 맞아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은 2,005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사우디 투자 이슈 있다고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수익 구간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면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에스코넥 상승세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1,300원대에서 지금 2,2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요 박스권 상단 뚫어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또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목표가도 도달했던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 추후에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서 좋네요. 진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1차 전지를 이제 주로 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에스코넥이 이달 말이니까 이제 뭐 거의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 사우디와 이제 합작법인 설립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 초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합작법인 설립건이 이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약간은 기대감 소멸이 될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수가가 2,005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일단 수익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스코넥이 결국에는 이달 말에 그러니까 있는 이슈 사우디 합작법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응을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게 되면 제가 약간 요 정도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앞서 들어왔었던 수급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수급들 해서 계속해서 저가에서 물량을 담아줬고 그러면서 이제 이슈까지 있으니까는 이제 이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이전 고점 구간까지 도달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 고점 구간에서 무언가 조금 힘을 좀 지켜주고 그러면서 뚫어주려는 시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뚫어주지 못하고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 고점 구간에서도 딱 2,400원대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이 가장 주요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못 뚫어줬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5일선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5일선이 딱 2,22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20원 이탈하면 저는 한 차례 이제 정리해서 수익 확정 지으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2,400원으로 봐야겠죠. 어찌됐든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어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슈도 슬슬 소멸될 만한 구간에 왔으니까 수익 확정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VI 가자님께서도 김영일 전문가님의 추천을 받고 이 종목 샀습니다. 전고점 뚫을 것 같아서 반만 팔고 기다리셨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의 수급이라든지 요 윗골이 달린 부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220원에서 수익 실현 꼭 하시고 만약에 뚫어준다면 2,400원에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부는 에스코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 때 저희가 볼 종목은 오늘 굉장히 초반에 엄청 핫하네 이러다가 끝에 가서 힘이 좀 빠져버린 두산 로보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또 수익이 엄청 나셨거든요.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고가 나왔죠. 장중에 94,7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통하다가 결국에는
뒷심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잠시 후에 두 분의 의견 종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